영화 단골 소재 닌자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봉건 시대 영주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암약한 첩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닌자는 일본의 봉건 영주들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던 1330년 이후 등장했다. 이 시기 각 지방의 권력자들인 영주들은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상대방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갈망하게 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닌자들은 일본 전국에서 다양한 존재로 등장해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그늘 속에서 활동해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여러 구전 자료로 희미하게 남아 활동상이 전해지고 있다. 닌자의 유파는 코카류와 이카류 이외에도 일본 전국에 49개 유파가 존재하면서 오직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영주나 주군들을 위해 활약했다고 한다. 코카와 이카 닌자는 주 무대가 교토, 전국시대 천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장군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가 전부 아이치현 출신이자 이들의 업적이 일본 역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카 닌자와 이카 닌자의 존재도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닌자의 활약상은 2001년 국내에 공개된 올빼미의 성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닌자는 기존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여러 특혜를 받았던 사무라이에 비해서 거의 음지에서 은닉된 생활을 한버림받은 존재처럼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닌자는 일본에서만 존재했던 특별한 것으로 서양의 스파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닌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적군에 대한 테러나 스파이 업무, 중요 인물에 대한 경호, 그리고 사무라이 영주들에 대한 암살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 같은 역할 때문에 흔히 닌자는 충성, 명예 그리고 용기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대접받는다. 닌자는 사무라이들이 결속력 강화를 위해 친인척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로 팀원을 구성한 것과 흡사하게 서로 간의 신분을 믿을 수 있는 혈족 클렌즈 관계로 맺어져 있었고 다양한 무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갖춘 고도의 무술 실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책인 동시에 명령을 부과한 봉건 영주들에 대한 임무 완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한 수련을 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신분을 감춘 은둔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구계자가 닌자들로부터 그들이 개발한 독자적인 무술을 연수받는다든가 교류를 갖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자신들에게 명령을 부과한 영주들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서로 간의 존중을 제1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던 닌자는 간혹 이탈자가 생겨 외부 세계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배신자에 대해 죽음으로 징벌하는 등 일본의 전형적인 카레 문화 풍습을 따랐다고 한다. 닌자는 계약 관계를 맺으면 완전한 임무 달성을 위해 혼신을 다했고 간혹 암살 기도 등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그 책임을 맡았던 닌자가 자결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어 다른 비밀 요원을 파견해 부여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내는 등 완벽한 충성도를 보인 것도 닌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 요소로 보고 있다. 임무 수행을 할 때 닌자는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소란스러운 싸움을 피했고 만일 부득이 싸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사무라이와 비교했을 때 닌자는 매우 실용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지방 토우들 간의 치열한 정권, 쟁탈전이 벌어졌던 일본의 전국 시대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닌자는 에도, 막부 시대에 들어서 점차 실용적인 가치가 없어지면서 서서히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져갔다. 닌자의 혈족 관계 구조. 닌자의 구성은 친인척 관계로 엮어져 있는 사무라이 조직과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닌자의 구성원들은 타인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부여된 임무에 충실히 따라 그것에 대한 상응한 보수를 받는 것을 주요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가 현의 토가쿠레루 지방에서 처음 윤곽을 드러낸 닌자는 변장술에 능하고 다양한 무술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주목을 받게 된다. 닌자는 돌멩이에서부터 활 등 손에 잡히는 것은 대부분 살상용 무기로 활용했다고 한다.
니냐토, 보스텍, 슈리켄, 창, 비센토, 쿠사리, 가마 등이 가장 선호했던 대표적인 무기들로 알려져 있다. 닌자의 최고 우두머리는 조닌이라고 불렸다. 그는 이들 집단의 행동 강령에서부터 외부 영주와의 계약관계 성사, 임무 완수를 위한 훈련 과목 개발 등을 주도했다. 조닌의 존재는 닌자들 사이에서도 비밀로 했는데 죽음을 예상한 막중한 임무 등을 완수해야 할 때에는 후계자에게 업무 인수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닌의 1급 참모는 춘인으로 불리웠다. 그는 조직의 가장 연장자로서 현업에서 은퇴한 닌자가 선발됐다. 상급자 조닌의 업무를 보조해 하루하루의 주요 일과의 실행 업무를 시달하고 젊은 시절 연마했던 특수기술과 무술 기법 등은 후배 닌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조닌은 닌자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 여러 시험을 거쳐 1차 선발에 조닌과 협의 아래 최종 선발하는 임무도 시행했다고 한다. 흔히 닌자로 알고 있는 행동대원들은 이들 조직 내에서는 제닌이라고 불리고 있다. 제닌은 군대로 말하자면 일반 병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닌자의 훈련과 특수기술. 닌자는 조직 내에서 어려서부터 선발해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다. 이들 초년 닌자들은 일반적인 체력 훈련을 통해 강인한 육체 단련과 어떠한 혹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 등 매우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청년 시절에는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살상법보다 강화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훈련 과정 중에 닌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변장술과 몸을 감추는 잠복술로 알려졌다. 변장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변장은 닌자의 특성을 10분 발휘하게 해주는 특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명의 닌자는 태평스런 여행객, 떠돌이 스님이나 목사, 상인, 평범한 농사꾼, 장님, 마사지사 등 평균 5가지의 변장이 가능해 이들 세계에서는 5가지 행동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신분을 위장해 닌자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람들의 틈에 끼어 목적한 대상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전에 파악해 임무를 완수해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잠복. 닌자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빈 공간이나 개방된 공간에서도 정체를 감출 수 있는 수완을 발휘하며 잎사귀가 무성한 숲 등도 이들이 즐겨 활용하는 잠복 도구이다. 오래된 건물의 석가래도 닌자들이 단골로 정체를 감추는 장소이다. 닌자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는 그들만의 손짓, 언어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특별한 닌자만의 무기, 갑옷. 머리 부분을 감싸는 두건과 셔츠로 구성된 갑옷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가슴, 팔, 복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다. 등반 막대기. 높이 3m에 달하는 막대기는 주로 높은 건물 벽을 오르거나 정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막대기를 1m씩 분할해서 썰매처럼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복장. 닌자의 복장은 일본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검은색이나 붉은색을 주로 착용하고 다니는데 앞은 검은색, 뒤는 적색으로 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뒤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검은색의 경우는 쉽게 몸체를 은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서양의 양말에 해당되는 타비는 이동하는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머리에 쓰는 검은 두건은 얼굴을 가려 신분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효용성을 갖고 있다. 복장에는 여러 개의 호주머니와 혁대가 있는데 이곳에는 무기나 여러 도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흰색 천은 눈이 오는 겨울철, 브라운은 드넓은 농경지, 녹색은 채소나 야채밭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변장하거나 몸을 감출 수 있는 외부 장비로 이용한다. 도카. 도카는 작은 물건 등을 담아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이곳에는 주로 작은 석탄을 넣고 다니는데 겨울철에는 태운 뒤 손을 덮게 해서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 어두운 밤에는 방향이나 길을 찾는 야광기구로 쓴다. 에그는 분말을 넣는 기구인데 이것은 강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눈 등에 뿌려 시야를 분간할 수 없도록 한 뒤 재빨리 몸을 피하는 데 사용한다.
폭발성 무기. 닌자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총포류나 화약 등을 휴대하고 다닌다. 이들 무기로는 크게 폭탄, 섬광폭탄, 수류탄, 불붙이기 쉬운 소위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폭탄은 포로로 잡혀있는 동료 닌자를 구해낼 때나 상대방의 시선을 교란시키려고 할 때 사용된다. 섬광폭탄은 강력한 불빛이 일어나 상대방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 현대전에 활용되고 있는 조명탄처럼 심야의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수류탄은 2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대용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탄은 슈류탄이나 폭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무기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위축시키는 굉음을 내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주지 않고 단지 화약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강한 불빛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대방의 공격을 짧은 시간 동안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닌자의 문자. 닌자는 수아와 같이 자신들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모 닌자 1호아라는 문자를 갖고 있었다. 닌자 문자로 알려진 1호아 문자는 2로 시작해서 은까지 48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닌자들의 고양이 시계. 닌자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초시계를 가지고 다녔지만 이것 외에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자연 시계를 갖고 있었다. 고양이의 눈이 얼마나 터졌는가를 보고 시간을 짐작하는 고양이 눈 시계였다. 고양이의 눈알은 해 뜰 무렵, 해질 무렵에는 눈을 최대한 뜨고 있었고 오전 8시 무렵과 오후 4시 무렵에는 계란형 정도의 가늘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는 좀 더 가늘어진 계란형, 이어 정오 무렵에는 완전히 가늘어져 바늘과 같이 일직선으로 보여 이 같은 고양이의 습성을 통해 시간을 짐작했다고 한다. 닌자를 소재로 한 영화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작품이 1999년 올빼미의 성이다. 1996년 작고한 일본 지성계의 거목 겸 역사소설의 대가인 시바 료타로의 원작 소설을 극화했다. 일본 역사 속에서 소외된 존재인 닌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일본 전국시대 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은 채 반란의 새를 키워가는 닌자라는 존재에 공포를 느낀 오다 노부나가가 오만의 군대를 동원해 닌자의 본거지인 이가를 공격하면서 시작된다. 갑작스런 습격으로 이가의 닌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몰살되고 소수의 살아남은 닌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은둔하게 된다. 치즈라 주조우나카이 키이치도 아내와 모친을 사고로 잃게 된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된다. 오다의 신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는 조선을 거쳐 명을 친다는 전쟁을 계획한다. 호시탐탐 정권을 노리고 있던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은둔하고 있는 이가의 닌자를 이용해 은밀하게 히데요시의 암살을 추진한다. 평생 복수심을 키워온 닌자 주조우가 히데요시를 암살하기 위해 어렵게 히데요시의 침소에 들어가지만 막상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다소 어벙벙하고 평범한 노인인 것을 발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둔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전쟁을 일으킨 히데요시가 맞냐는 주조우의 추궁의 전쟁은 내가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운만 띄워주었을 뿐. 실제 전쟁을 원하는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몰고 갔다는 답을 해준다. 이 말을 듣고 주조우는 히데요시만 죽이면 권력 이동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정권 뒤에는 막강한 기득권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감독 시노다 마사히로, 주연 나카이 키이치, 츠루다 마유, 하즈키 리오사이, 카미가와 타카야